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아주 높죠. 현산의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은 안 된다, 또 이런 맞받아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경영대학 김우창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어떤 회사에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네.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를 제기해서 대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말단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이고 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히 제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네네. 문제이죠. 이럴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회사가 하지 못하니까 이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이사로 하여금 배상을 하게끔 하는데 이 배상 금액이 회사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회사를 위한 소송이고 회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소송이고 이 주주는 배상금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공익적인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배임 행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됩니다. 배임도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것도 회사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산 같은 경우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다. 이거 엄청나게 회사의 손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도 그 현대산업개발건도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실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이게 몇 개월짜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손실이죠. 예. 또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 입주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들이 승소해가지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또 하게 되면 그것도 회사의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손실이 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시차는 좀 있겠네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2대 주주로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전국적으로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결국 과징금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영업정지 처분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소송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익이 있겠죠.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산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죠. 그래서 현산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상 회사가 손실을 끼친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과 대표이사와 최고 경영자들이 사실은 주범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사업에 안정을 가하고 품질 관리해야 되는 종국적인 책임은 이들에게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경련이 어제 좌담회를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제로 좌담회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 14대 이사장을 지낸 최광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회사의 손실이 왜 일어납니까? 회사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경영자가 아무런 견제도 없이 황제 경영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손해가 나는 거죠. 네. 이 손실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는 것이 주주대표 소송이기 때문에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이 제대로 경영자가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일을 뒷수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주대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횡령이 줄어들고 담합이 줄어들고 사업장의 안정성이 올라가고 부당지원 행위가 줄어드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경영 간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이 전부터 나왔던 재계 쪽 목소리가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뒤에 정부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식으로 주주 대표 소송 걸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경영에 간섭하면 결국은 또 관치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계속 내세웠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요번에 이제 그 주주대표 소송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가 만약에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예. 정부 위원은 한 명도 없고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명은 재계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재계 인사들이 3명이 들어가고 노동조합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립적인 지역가입자 대표가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예. 어느 한 이해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너무 균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요. 과감한 의사결정을 못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정부 입맛대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한다? 절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주주 대표 소송 이전에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단 한 건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포기를 하면 그냥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내가 덕을 보지. 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소액 주주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연결한 김에 요즘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 나오는 국민연금 개혁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한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지가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왜냐하면은 급여가 많고 보험료는 적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입장이 있는 반면에 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고 덜 받으면은 결국 용돈연금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쪽 입장에서만 이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저번에 TV 토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니 사학연금이니 군인연금하고 합치는 방안도 이야기가 뭐 나오고 이러던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사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위헌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부터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기대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릴 거냐 아니면 이제 그 65세에서 받아가는 보험금을 줄일 거냐 아니면 네. 둘 다 조정할 거냐 결국 선택지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화하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뭐 아주 그 과감한 처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예. 용돈연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급여를 줄이진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빵꾸가 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결국 뭐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들어봐도 이게 어디서부터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예. 참 어려움. 그런데 고갈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수지를 그대로 갖고 가고 출산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고갈이 됩니다. 아이고 손을 보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한번 여쭤봤고요. 나중에 따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